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말띠에게는 자영의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자영은 스스로 자신을 억누르고 부딪히는 작용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보다 내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더 크게 드러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사주적으로 말띠는 지지의 오화를 품고 있으며 올해의 지지인 사화 역시 같은 불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불의 기운이 과도하게 겹치는 형국입니다. 이는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현상으로 감정 기복, 성급한 판단, 고집스러운 태도 등이 표면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사화는 말띠와 음양은 다르지만 같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닮은 환경이나 사람들과 충돌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됩니다. 평소에는 장점으로 작용하던 추진력이나 자신감이 이 시기에는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그 기운이 파괴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올해 말띠가 겪게 되는 불균형은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상황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유연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들더라도 제3자의 조언을 듣고 판단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띠는 혼자일 때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기질이 있으므로 감정이 격해질수록 외부와의 연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는 지나친 친밀감보다는 적당한 거리 유지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의 말띠는 외부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곧 운을 다스리는 일이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은 말띠에게 자영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내면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해입니다. 이처럼 정신적, 감정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재물운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화의 강한 불기운이 더해져 말띠가 타고난 오화의 기운과 겹치면서 과열 상태에 가까운 운세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돈을 다루는 감각이 흔들리기 쉽고 불필요한 소비나 무리한 결정으로 손실을 입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불의 기운은 추진력과 행동력, 결단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과하면 소모와 파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띠는 원래 재물 감각이 빠르고 직관적인 편에 속하지만 올해는 그 직감이 과열된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이 빗나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사업 확장, 신기술 관련 창업 등 큰 돈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따르는 분야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재물의 기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신이 해오던 방식과 수익원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고자 할 때는 너무 급하게 방향을 바꾸기보다 시간을 두고 기운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불의 속성과 잘 맞는 지식, 콘텐츠, 교육, IT, 기술 분야 등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올해의 화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업종으로 기회를 포착했을 때 비교적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점차 안정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지출을 줄이고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투자나 재정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에서 운의 흐름이 불안정할 때는 보완 오행을 활용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말띠는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므로 그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토나 금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지출도 흔들리기 마련이니 재물에 대한 감각을 차분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재물운과 마찬가지로 말띠에게 2025년은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기운의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기 쉬운 해입니다. 강한 화의 기운은 원래 말띠가 타고난 추진력과 결단력을 더욱 부추기며 외부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평소에는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올해처럼 자연의 기운과 겹치는 해에는 오히려 과한 자기 확신과 독선적인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사나 동료들과의 미묘한 충돌이 잦아지며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업무 협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강한 화기운이 작용할 때 직설적인 표현이나 즉흥적인 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띠는 본래 말이 빠르고 반응이 즉각적인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이 같은 속성이 올해에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소한 지시에도 반감을 느끼거나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상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쉬운 해이므로 평소보다 한 발 물러나는 태도와 유연한 소통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독립적인 구조에서 일하는 말띠라면 2025년은 오히려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이 돋보이는 운이 작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확장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욕심이 앞서고 감정이 급해질 수 있으므로 작더라도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업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기운이 강할수록 상극이 쉽게 발생하고 운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고 보기 때문에 직업운에서도 힘의 조율이 핵심이 됩니다. 말띠는 올해 자신이 가진 리더 기질을 발휘하되 그 기질이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직장 내 신뢰도는 물론 금전적 성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직업운에서 말띠가 가진 추진력이 지나치게 발현될 경우 충돌이나 독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잘 맞는 궁합과 함께할 때는 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호랑이띠는 말띠에게 매우 강한 상승작용을 불러오는 파트너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인호술 삼합은 화의 기운을 완성시키는 조합으로 말띠의 오화는 호랑이띠의 인목을 통해 힘을 받고 더욱 왕성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질적 조화가 아니라 재물운에서도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말띠가 직감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빠르게 움직일 때 호랑이띠는 그 움직임의 방향성과 전략을 더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동 프로젝트나 투자 판단에서 두 띠가 만나면 실행력과 기획력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자금 흐름도 안정되기 쉽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비 없이 목적 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수익도 빠르게 가시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말띠는 혼자일 때보다 호랑이띠와 함께할 때 재물 운용에서 훨씬 균형감을 갖게 됩니다. 호랑이띠와의 조합이 말띠에게 빠른 추진력과 실전 감각을 더해주는 관계라면 양띠와의 관계는 그 속도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더해주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사주에서 말띠의 오화는 양띠의 미토와 육합을 이루며 이는 불이 흙을 생하는 화생토의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 조합은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재물운에서 강한 상승작용을 나타냅니다. 말띠가 직관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먼저 움직이는 타입이라면 양띠는 그 움직임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듬어 실질적인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기질을 지녔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기 수익, 저축, 장기 투자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 양띠의 존재는 말띠의 재물을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띠가 자칫 지나친 속도로 인해 재정이 흔들릴 때 양띠는 균형을 맞추며 금전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 조합은 성격적인 충돌이 적고 실용적인 재물 파트너로서 매우 이상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띠와의 궁합이 말띠에게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산 축적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돼지띠와의 조합은 서로 다른 성향이 절묘하게 맞물릴 때 의외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관계입니다. 말띠는 오화의 기운으로 불처럼 빠르고 직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돼지띠는 해수의 기운으로 부드럽고 신중하며 분석 중심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오행상 불과 물은 상극관계로 분류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속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
상극이 아닌 상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이 조화는 조건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띠는 기회를 직감적으로 포착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주저함이 없지만 재정 판단에 있어 지나치게 빠른 결정이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돼지띠는 상황을 천천히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타입으로 말띠가 지나치게 앞서 나갈 때 속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돼지띠가 잘 정리해 주고 말띠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내면서 서로의 강점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특히 돼지띠가 말띠의 성향을 이해하고 속도를 맞춰줄 수 있다면 금전적인 안정과 흐름의 유연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나 공동자산 운용자 관계에서 이 둘이 만나게 되면 말띠는 돼지띠의 조언을 통해 과감한 선택을 보완받고 돼지띠는 말띠의 실행력을 통해 성과를 눈에 띄게 체감하게 됩니다. 단, 말띠가 돼지띠의 신중함을 지나치게 답답하게 여기거나 돼지띠가 말띠의 성급함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관계는 금세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합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보완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재물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으로도 이 두 띠는 큰 충돌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내향성과 외향성의 조합이 균형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물의 기운이 불의 기운을 식히면서도 적절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운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며 재정적인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띠와 돼지띠는 서로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충돌하지만 않도록 조율만 잘한다면 단기적 수익보다는 꾸준한 재물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실속형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돼지띠와의 궁합이 말띠에게 조건부 보완 작용을 해주는 관계라면 닭띠와의 조합은 명리학적으로 구조 자체가 어긋나 있어 재물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마찰과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띠는 오화의 기운으로 빠른 결단과 직관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움직임이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중시합니다. 반면 닭띠는 유금의 기운으로 신중함, 분석력, 절제를 중시하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오행상 금은 불을 억제하거나 꺼트리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띠의 활발한 에너지가 닭띠와 만나면 그 흐름이 끊기거나 무뎌지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말띠는 기회가 보이면 바로 실행에 옮기고 위험이 있어도 직관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닭띠는 장기적인 계획과 수치적 근거를 기반으로 움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안정과 효율을 우선시합니다. 이로 인해 공동으로 자산을 운영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 끊임없는 의견 충돌과 결정 지연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말띠는 닭띠를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느끼고 닭띠는 말띠의 판단을 무모하다고 여겨 금전적인 신뢰가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사업이나 투자뿐만 아니라 가정 재정 관리에서도 이 차이는 부딪힘을 유발합니다. 말띠는 흐르는 돈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닭띠는 그 흐름을 자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절하려 하기에 돈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금이 불을 이기려 하면 불의 성질은 더욱 거세지거나 꺼져버리기 때문에 두 띠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면 결국 감정과 재정 양쪽 모두가 마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닭띠는 체계적이고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말띠처럼 유연하게 흐름을 바꾸는 사람과는 기본적인 삶의 리듬이 맞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재정적인 목표를 함께 세우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며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물은 흐름이 막히면 쌓이지 않으며 감정이 불편해지면 소비도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조합은 재물운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띠와 닭띠의 궁합은 서로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기운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쉬우며 재정적인 면에서는 비효율과 손실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입니다. 닭띠와의 관계가 관점과 실행 방식의 엇갈림으로 인한 금전적 피로를 유발한다면 쥐띠와의 궁합은 말띠에게 있어 구조적인 상극으로 작용하는 명리학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입니다. 말띠는 오화의 기운을, 쥐띠는 자수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이 두 지지는
좌우충이라 불리는 정면충 관계입니다. 오행상으로도 불과 물의 충돌은 가장 강한 상극에 속하며 방향으로 봐도 정남과 정북으로 정반대의 흐름을 갖고 있어 근본적인 성향과 기운이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감정의 차이를 넘어서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충돌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물운에서는 이런 구조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말띠는 직감적으로 움직이며 지금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실행에 나서는 기질이 있습니다. 반면 쥐띠는 신중함과 계산, 관찰을 중시하는 타입으로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야 움직이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속도 차이와 판단 기준의 불일치는 금전 결정에서 잦은 마찰을 일으키며 결국 기회를 놓치거나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말띠는 쥐띠의 조심스러움을 답답하게 여기고 쥐띠는 말띠의 성급함을 위험하게 판단하면서 서로의 신뢰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2025년은 사화의 해로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시기입니다. 말띠에게는 본래의 화기운이 더욱 겹쳐지는 해이며 이런 시기에 물의 기운을 가진 쥐띠와의 충돌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이나 투자 결정에서 두 사람의 타이밍이 어긋나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 거래 중단, 심지어 손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공동자산 운영이나 동업의 형태로 관계를 맺을 경우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감정적 거리까지 벌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이는 재물운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좌우충은 단순한 의견 불일치나 감정적 갈등을 넘어 운의 흐름 자체를 단절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한 해의 재정적 흐름이 외부로 흩어지거나 끊기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띠와 쥐띠가 함께 행동할 경우 초기에는 좋은 흐름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줄고 결과적으로는 남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말띠와 쥐띠의 조합은 기회보다 손실을 부르는 상극 중의 상극이며 2025년처럼 불의 기운이 극단으로 향하는 해에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전적으로는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은 말띠에게 있어 화기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게 몰리는 시기입니다. 사화와 오화가 겹치며 말띠 본연의 에너지가 더욱 증폭되고 이는 자칫하면 감정의 과열이나 판단 착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재물운에 있어 이러한 과잉 에너지는 충동적 지출, 무리한 투자, 불필요한 확장으로 이어져 손재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이처럼 기운이 불균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외부의 보완 요소를 통해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흑요석입니다. 흑요석은 자연의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화산유리로 사주적으로는 불의 기운에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그 열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띠처럼 불의 기운이 본래 강한 사람에게는 그 불이 지나치게 탈 때 이를 가라앉히고 내면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보석입니다. 실제로 명리학에서는 특정 오행이 과할 경우 그를 억제하거나 흡수하는 기운을 통해 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흑요석은 말띠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특히 재정 운용에 있어 감정 기복이 심해질 경우 잘못된 판단이나 급작스러운 결정이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흑요석은 말띠의 불같은 기질이 지나치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감정의 진폭을 낮춰주며 단기적 감정에 의한 지출이나 투자 실패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흑요석은 심리적 불안정감, 예민함, 외부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가라앉혀주며 실질적인 통찰력과 냉정한 판단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흑요석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특히 왼손에 착용할 경우 외부의 불필요한 에너지를 차단하고 심리적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투자 판단이나 금전 결정을 앞두었을 때 흑요석을 가까이 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이나 기운 정돈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2025년처럼 에너지가 너무 강해지는 해에는 그 에너지를 더 키우기보다는 차분히 정리하고 다듬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흑요석은 말띠가 자신의 기운을 제어하며
손재를 줄이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 실용적인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에너지를 다스릴 줄 알 때 진정한 재물 운도 함께 열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